그렇다면 좀 공통 질문 좀 드릴까요? 되게 좀 막연한 질문인데 앞으로 영주댐 어떻게 될까요? 영주댐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전문가의 진단, 안전 진단, 또 녹조라든가 남조류 발생에 있던 문제, 이런 녹조류 문제는 영주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물이 적은 아프리카 쪽은 이 녹조가 막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게 여름만 되면 생기는 것이 녹조입니다. 낙동강뿐만 아니라 뭐 4대강이 다 이 녹조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강수량이 많아지고 비도 오고 겨울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굳이 영주댐만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나는 영주댐을 일시에 철거하자, 뭐 죽은 댐이다, 이런 식으로 그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부정적인 의견만을 얘기하자면은 그 수질이 안 좋을 때 녹조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이유로 해서 생태계가 멸종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후를 따를 수도 있고 강수량에 의해서도 이게 약간 순화나 정화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철거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방류 자체도 지금 삭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하고 그 주변 지자체 모두 통틀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게 당장 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차근히 면밀하게 조금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부의 행보가 주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측도 그렇고 영주댐을 지켜야 된다는 측도 그렇고 환경부의 행동이 너무 못마땅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이 댐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우선은 자기들 정책에 대한 뭐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뭐 보상까지도 나와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 철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영주댐을 보존하면서 환경도 같이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사실 그것 또한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4대강 사업 이후의 후속 작업들 중에 하나인 건데 참 운명이 어떨지는 이게 얼마나 소통을 잘 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도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양상들도 되게 지금 다양하게 좀 펼쳐질 것 같은데 네. 한 말씀씩만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지금 그 영주댐 방류를 두고, 요거는 이제 지난 15일, 16일 방류한다는 걸 두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동기는 이것에 대해서 철거론이 먼저 등장했는 거죠. 그리고 환경단체가 막 이 문제를 이 서울에서 너무 이제 그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업무론까지도 이렇게 주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갑자기 다 잘 만들어 놓은 댐, 지금까지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걸 갑자기 철거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 이 자치단체에서 딴 사업을 못하고 이 사업에 투자한 1,800억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호반 도시의 영주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10년 이상,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니 물 살리자고 만든 댐을 가지고 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죠. 특히 이 주민들은 이 정치적인 업무가 있다, 이거. 어떤 이것을 왜 정치적인 논리로 가지고 이 영주댐의 문제를 논란하느냐. 주민들에게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서 감정싸움까지도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이제 갈등을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그렇습니다.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지금 이렇게 혼재해 있거든요. 갈등의 증폭이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강도가. 지금보다가 왜 더 강도가 세지노 하면 주민들이 용수라든가 또 이 물의 이용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댐 철거라 하는 것은 너무 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주시의회, 영주자치단체, 예천, 안동까지 이 물인 영주댐은 영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영주댐에
위치 있을 뿐이지 그 봉화 내성천하고 그 상류 또 하류 쪽에 있는 예천 안동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댐의 문제는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지 어떤 너무 환경단체에 치우치거나 이래서는 곤란하다. 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갈등의 양상이 점점 더 그렇습니다. 복잡해지고 강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느 시민분들은 그 환경부의 태도나 환경단체의 태도를 보면 그 이명박 보수 정권 때 이루어진 4대강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4대강 사업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하게 진행한다. 이런 그 의견들도 많고요. 사실 영주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부석사도 있고 그 내리천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없어요. 사실은 그 은빛 모래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강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강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게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숍 다니는 게 취미생활인데요. 유일한 취미생활이에요. 근데 그 강가가 보이거나 댐이 보이는 데는 분명한 커피숍이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값이 비싸요.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지불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영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관광 상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철거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면은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영주 시민들이 충분히 그 심정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는 단어가 임팩트가 있고 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철거한다는 뭐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 그냥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환경부가 영주댐을 조사하면서 뭘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전혀 환경부가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영주댐이 뭐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것처럼 잘못 지어졌느냐 안정성이 뭐 문제가 있느냐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녹조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의 주장은 이 영주댐을 자연 원래 상태로 돌려 한 번 더 1년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가는 사업인데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뭐 자극적으로만 다룰 게 아니라 실제로 환경부가 뭘 찾아냈길래 뭘 조사를 했길래 방류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하고 환경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환경부가 좀 투명해야 한다라는 걸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줄 평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물을 이제 차단할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수자원을 이용했던 사람이나 또 이용하려는 사람. 그래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영주댐이 이 낙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그 상류 지역에 역시 그 댐이란 것은 홍수 조절이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또 물의 이용 또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두고 이 문제를 평가하고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책까지 나와야지 지금 너무 성급하게 부딪혀서 이것을 쟁점을 정치화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은 너무 흠집이 날 것 같아요. 주민은 주민대로 상책이 나고 또 그동안 이걸 추진해왔던 환경부라든가 또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험 방류 1, 2, 3차 했는데 불구하고 녹조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방류해보고 다시 한번 만조시켜 보겠다. 그래서 그런 완전 철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멘트를 줘야 되죠. 그런 의미로서 정부가 나서서 기자회견도 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얼마 전 그 가수 나훈아 선생님이 그 정말 열광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테스형인데요. 저는 테스형의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일한 선은 암이고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망치면은 언젠가 인간에게 큰 재앙이 올 거란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느냐 아니면은 인류의 편의를 중요시 여기느냐 이게 갈등의 문제인데요. 그 먹고 사는 또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리면은 더 문제는 또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왜 하며 연구를 왜 합니까?
기술을 왜 발전시킵니까? 이런 문제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그 기술들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환경부나 지자체나 모두 힘을 합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줄 평을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용두댐의 문제가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이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정부가 방류를 한다는 한마디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예상 못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순서를 뒤로 하는 바람에 여기서 제가 덩 써놨거든요. 요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밀렸습니다. 양보하고요. 저는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영주 주민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 영주댐의 철거에 대한 얘기 비롯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